안녕하세요. 차트의 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후. 자, 반갑습니다. 아, 어젠가요? 수능이었죠? 항상 수능 날에는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뭐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아마 고3 수험생을 둔 이제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예, 이제 그 노력한 그 대가는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큰 캔들, 작은 캔들, 그 다음에 장대 캔들의 사이즈를 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고, 오늘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늘 얘기는 이걸 해볼 겁니다. 제목에서 같이 똑같죠? 빠밤. 자, 어떤 게 힘이 더 셀까?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래요. 자, 1번. 1번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자, 1번은요, 이게 지금 음봉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매수세 개념으로 좀 많이 봐서, 이번에는 매도세 개념으로 본다고 치면, 매수세든 매도세든 사실은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뭐죠? 어, 음봉 캔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 개로 나눠서 내려지는 상황하고 2번 캔들은 장대 뭘 하나로 쭉 내린 경우에요. 자, 이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을게요.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저점이죠. 전저점을 특히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과연 1번처럼 나눠져 내리는 게 힘이 좋을까요? 아니면 2번처럼 장대 뭐 하나 로 이렇게 내리는 게 힘이 좀 더 좋을까요? 어떤 게 힘이 좀 더 좋을까? 어떤 게 힘이 더 셀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고서 말씀 나눠 보시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양봉, 음봉, 그 캔들 말씀드리면서 큰 캔들, 그쵸? 큰 캔들, 작은 캔들, 그 다음에 장대 캔들. 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큰 캔들로 볼 것이며 장대 캔들로 볼 것이며 또는 작은 캔들로 볼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제목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게 좀 더 힘이 좀 셀까 좋을까 라는 주제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어제가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과연 장대 양봉, 장대 캔들은 어떤 애들이 장대 캔들이냐 라는 거죠. 기본이 장대가 되려면 캔들의 구분을 함에 있어서 장대가 되려면 일단은 커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현재 보여지는 차트는 이제 FX 마진 거래 유로 달러 유달 차트예요. 유달 차트에서 장대가 되는 캔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양봉, 그 다음에 음봉, 좀 이런 애들, 그리고 장대로 보여질 만한 양봉이나 음봉이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요거 있죠. 양봉.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또 이 캔들 양봉을 장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음봉 캔들은 지금 보니까 현재 보여진 차트에서는 요거 하나 또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긴데 왜 장대로 보지 않느냐, 그쵸? 지금 이 긴 아랫꼬리 양봉, 얘는 장대 양봉으로서 보기가 힘들어요.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뭐 주식 차트 보시면 거기서 이제 뭐 주식에 관련된 증권 방송 보시면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서 뭐 이게 장대다,
장대 양봉이다, 장대 음봉이다 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그 시나리오 매매법은 거기서 얘기하는 장대 양봉, 장대 음봉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사실 시나리오 매매법은 다른 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캔들이 됐든 파동이 됐던 개념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많이 어렵죠. 근데 이게 제가 모든 거를 다 뭐 개념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어떤 차트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 어떤 한 부분만 만약에 제 채널 들어서 한 동영상만 들으시면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아직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다 보니까 한 방에 이게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죠. 모든 개념들을 한 차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개념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더 어렵단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 명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영상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다 보면 개념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한 방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차트가 읽히는 더 쉬워지죠. 그리고 만약에 개념을 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게 되고 해서 일단 좀 많이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을 듣다 보면 그럴듯해 뭐가 근데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어, 제가 가장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첫 동영상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죠. 그래서 영상이 좀 짧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조바심 드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기를 하셔서 제 채널에 보시면 카페 주소가 나와 있죠.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가입할 때 제가 이제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이긴 하죠. 하나는 뭐냐면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십사.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뭐 전화 드려가지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잠깐이지만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그걸 좀 바꾸자 함이고 뭐 그걸 어떻게 이용할 이유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페에 계신 분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지금 뭐 당연히 구독도 하시면서 카페 가입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얘기 자꾸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거죠. 제가 오늘 뭐 강조하는 내용은 오늘 또 뭐를 한 가지 배우셨어. 그러면 그걸 이제 복기를 통해서 저한테 검수를 받으시는 게 어, 실력이 빨리 향상되는 방법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누가 봐도 길쭉길쭉한 애들, 그죠? 길쭉길쭉한 애들은 장대 캔들이에요. 장대 양봉이 되기도 하고 장대 음봉이 되기도 하죠. 자, 근데 길쭉길쭉한데 왜 얘는 장대 양봉으로 볼 수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통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몸통의 크기가. 얘는 어, 길이로 따지면 어떻죠? 길죠. 엄청 긴데 상대적으로 몸통이 너무 작아요.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장대 양복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몸통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몸통의 크기만 봤을 땐 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사이즈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큰 캔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도 사이즈면 큰 캔들. 그럼 이제 그런 애들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이 양봉 같은 경우는
큰 캔들인데 이 사이즈에 비하면 좀 더 크지만 장대 양봉이 요런 거에 비하면 좀 작죠. 그냥 이런 것들도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냥 큰 캔들로 보시면 됩니다. 큰 캔들로. 그 다음에 작은 캔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작은 캔들.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애들 작은 캔들 많죠. 이제 찾아보면 그쵸? 여기 뭐 이건 뭐 당연히 작은 캔들이 막 많이 있죠. 거의 여기는 뭐 거의 다 뭐 작은 캔들이고, 얘는 음봉으로서 큰 캔들로 들어가는 거죠. 큰 캔들. 여기도 음봉으로서 큰 캔들. 여기는 이제 당연히 큰 캔들, 양봉 음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뭐 작은 캔들, 여기 뭐 작은 캔들. 구분 되시죠 이제? 그러면 큰 캔들도 아닌 작은 캔들을 어떻게 보느냐? 애매하지만 그냥 뭐 별다른 말 없으면 그냥 캔들이죠. 이런 애들 그냥 캔들. 이거는 이 정도 사이즈면 작은 애들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준이 뭐냐면 기준은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애매하지만 큰 캔들, 애매하지만 작은 캔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보통 애매한 애들 이제 세모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얘는 장대 양봉으로 보기 힘들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죠. 긴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좀 뭔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큰 캔들, 뭐 작은 캔들 이름만 붙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류는 캔들의 사이즈별 분류는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캔들을 좀 제가 좀 키워놔서 크게 보니까 또 이렇긴 한데, 이게 많이 눈이 익숙해지시면 보통은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지는 않죠. 이제 차트를 많이 줄여서 전고점 전저점 긋고 거기에 따른 어떤 흐름들을 보고 거기서 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죠. 만약에 얘를 줄이면 어떠냐, 나중에 가면 이 정도 줄여도 뭐 이런 데가 막 장대 양봉인지 음봉인지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잘 모르시면 다시 키워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라고 했더니 이걸 막 이렇게 키까지 키우면 물론 예전에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키우는 거 매매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읽기 위한 건 큰 흐름을 먼저 읽을 줄 알고 그에 따른 뭐 파동, 그다음 정고점 전저점, 그죠? 정고점 전저점 뭐 파동이 뭐 이제 큰 흐름을 읽기 위한 초석이 되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작은 캔들들도 읽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이 사이즈로 보면 파동을 읽는다든지 큰 흐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사이즈가 좀 중요한데, 적정한 사이즈는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요 정도. 제가 언젠가 일전에 한번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래야지 뭐 전저점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전저점 긋고 그다음에 뭐 최저점을 긋고, 그쵸? 그다음에 전고점을 긋고. 물론 이거 외에도 전고점은 많아요. 그쵸? 여기도 있고 많은데 오늘은 뭐 전고점 전저점을 긋고, 아니 사실은 원래 차트를 읽기 전에는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먼저 긋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은 중점이 그게 아니니까,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긋는 게 가장 뭐 기본적인 건데,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어디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지 어디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는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는 작은 캔들군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캔들의 크기에 따른 분류, 그쵸? 장대 캔들, 그 다음에 큰 캔들, 작은 캔들이 있다. 그럴 때는 사이즈가 이런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의 기준은 몸통이다 정도까지 하면 얘기는 얼추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유달인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 또 나오네. 그죠?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 아래 꼬리 양봉 때문에 전고점을 앞두고 뭐 상승을 못하고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뭐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아래 꼬리 양봉평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보셨던 개념이 뭐였냐면 장대 양봉을 올렸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지저분해서 내리게 되면 70%의 확률로 재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죠. 이게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차트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전저점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만한 전저점이 전저점 정고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조금 보시자면 여기 하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전저점 하나가 더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고점 전저점 긋는 방법은 제 동영상 거의 초반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전저점 현재는 여기를 돌파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뭐 유달 매수하신 분 계신가요? 그럼 얘는 상승을, 얘기 나온 김에 상승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이냐? 제 눈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라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조정을 거의 많이 안 주고 좀 이렇게 급등하듯이 좀 올려야 되는, 그래야 여기까지 가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 설명을 드리기 좀 그렇고, 오늘은 어쨌든 캔들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주제가 지금 나오는 거죠. 제목 같은 주제는 지금 나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가 있고 나눠지지 않고 장대 음봉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 자,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음봉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죠? 음봉으로 내리고 있는데, 특히 전저점을 앞두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봉 하나로만 내린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매수세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세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음봉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힘이 어떤 게 더 좋냐 라고 봤을 땐 1번 왼쪽에 더 힘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런 캔들군이 나오고 이 캔들 하나가 나왔을 때는 이전의 흐름에 따라 얘기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이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1번이 힘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개인이 이제 시장을 이긴다, 이건 사실은 되게 불가능해요. 슈퍼개미가 뭐 잠깐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도 지속되기가 좀 쉽지 않죠. 계속 수익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1번 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수급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수급의 논리 때문에. 모든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매수세, 매도세가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캔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개미들도 있고 뭐 슈퍼 개미도 있고 세력들도 있는데, 어딘가에서는 세력들이 탄력을 받아서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다라는 거죠. 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논리가 단일 캔들로 이렇게 물론 이제 장대 음봉보다는 작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큰 캔들로 이루어진 이런 음봉들이 나눠서 내리는 게 힘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세 매도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활발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활발한데 결국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MP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1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이 수급이 굉장히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봉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힘이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이. 얘는요, 수급이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슈퍼 개미가 됐던, 매도 세력이 됐던, 한 방에 물량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이 전저점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지금 매수세든 매도세든 사실은 자기네들도 매매를 할 때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하겠지만, 이런 전저점에 대해서 매도세 입장에서는 더 내리려고 할 것이고,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눠서 내린다라는 건 매수세도 계속 개입이 됐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캔들이 음봉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그렇게 힘이 좋은 애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건 뭐냐면 이후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봉으로 조정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방에 매도세가 이 전저점을 향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물량을 한꺼번에 확 올렸어요. 올려서 그 다음에도 장대목으로 내려가거나 이렇지 않으면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제가 그랬죠. 캔들마다 매수세, 매도세가 다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캔들을 만들 때에는 물량 때문에 매수세도 움찔해서 밀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저점이 가까울수록 매수세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선이 되다 보니까 매도세하고 이 전저점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정고점 전저점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다툼을 갖는 자리잖아요. 근데 매도세가 만약에 힘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매수세가 힘을 쓸 수밖에 없죠. 왜? 이 가격대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양봉으로 조정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경우죠. 그래서 이게 매도세가 더 힘이 좋으려면 뒷심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전저점이니까 매수세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매수세도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려갔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먼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얘는요, 여기서 이미 매도세가 힘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뒷받침해서 매도 물량을 이만큼 정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수세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거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차트가 지금 현재 유달에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히 이런 전저점을 앞두고 일단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똑같죠? 일단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전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리 나눠서 내렸다 손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이게 좀 되게 교과서적인 차트이다 보니까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왔다 아주 훅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의 이 전저점, 물론 저가죠. 이건 뭐 좀 쭈그려 보면 이 소파동인데, 그래서 거의 바로 올라온단 말이죠. 바로 좀 더 내려갈 틈을 안 줘요. 이거 단일로 더군다나 이런 장대음봉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올라와서 이 장대음봉 근처는 오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되셨나요? 왜 조정을 얘는 나눠줬을 때 이 정도 사이즈면 얘도 만약에 힘이 없었다 그러면 조정 줘도 이만큼까지 왔다가 내려가도록 내려가야죠. 물론 지금 현재 이 차트는 어떠냐면 이미 상승 타임을 여러 번 놓쳐갖고 얘는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차트예요. 이런 큰 흐름이 보인 상태에서 저런 걸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 만나면 쉽죠. 넌 올라와도 내려가겠구나. 넌 올라와도 내려가겠구나. 눈에 보이는 게 쉬운데 이렇게 장대음봉이다 내가 매도 샀어 오케이 유후 하고 바라볼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애들은 거의 뭐 바로 상승 조정을 줘요. 그게 지극히 정상의 그림이라는 거죠. 오늘 개념은 그겁니다. 나눠서 내리는 게 힘이 좋냐, 한 방에 내리는 게 힘이 좋냐라고 봤을 땐 전저점을 앞두고, 만약에 상승세라면 전고점을 앞두고 있죠. 나눠서 올라가는 게 힘이 좀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건 개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전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올라오면 힘이 좋다고 했는데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내려오는 건 이제 매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이거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얘는 일단은 상승 타임을 너무 여러 번 놓쳤고 흐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짬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올라와 봐야 그냥 매도만 주구장창 매도만 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긴 하죠. 아무튼 오늘은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 쭉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